부산 기자들의 사실을 기반으로 한 뉴스 뒷이야기 토크쇼 부산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은 어디 다른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나 이쪽에 전화할 때 그쪽 지역은 조용하냐? 이런 식의 인사를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때문에 더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저희들은 특히 취재를 항상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취재원 만날 때도 조심스럽고. 그렇죠. 뭐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지만 항상 뭐 차에도 손소독제 비치해놓고 손소독 항상 하거든요. 그래도 이제 위험하다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긴 하고 취재원을 만나도 인사가 이제 괜찮으신가요? 별일 없으신가요?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뭐 사실 우리도 취재 현장에 가서 제발 뭐 확진자 동선 이쪽은 일부러 가까이 가지 말고 적당히 좀 거리를 두고 사람들하고 거리를 두고 인터뷰를 하고 그렇게 해라라고 하고 사실 사무실에서도 계속 마스크 쓰고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개인 방역이 제일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워낙 이슈들이 많아가지고 말이죠. 네, 현재 부산에 좀 확산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확진자가 발생한 곳은 저희도 이제 진입해서 취재하는 것은 좀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사무소장님은 어떻습니까? 주위에 뭐 별일 없으시죠? 저희는 뭐 별일이 없는데 이제 두 가지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가 기자들을 많이 만나니까 네. 기자들을 조심해라. 기자들이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자제하고 있다니까요. 기자들로부터는 이제 무슨 말이 있냐면 제가 워낙 많은 직구들 만나니까 저를 조심해라. 사실 이렇게 불안하고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있는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희소식도 있더라고요. 제가 준비해왔잖아요. 예, BTS. BTS 박수 치시네요, 우리 작가님. 우리 작가님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음악사에 한 획을 그었잖아요. 네. 그렇죠. 한국어로 된 노래가 빌보드 탑 100에 들어갔다. 이건 정말 역사적인 일이죠. 네, 더군다나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는 1위를 이제 기록하기도 했는데 정치권도 이 소식으로 좀 하나가 됐더라고요. 20대 국회의원이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 이 법안을 BTS 입대 연기법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BTS 입대를 이 이슈가 뭐 우리나라에서만 이슈가 된 게 아니라 뭐 외국의 언론에서도 이슈가 돼가지고 이거 미뤄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이슈도 상당히 많이 불거졌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이 병역법 개정이 통과되면서 대중문화 예술 분야의 우수자들의 입대를 연기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이 마련됐다는 거 그리고 그 문을 BTS가 열었다는 거 계속 새로운 기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또 두 명이 부산 사람이잖아요. 지민하고 정국. 그렇죠. 부산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가져요. 사실 이렇게 뭐 학연, 지연 물론 단점도 있긴 하지만 그 지역에 이런 유명하신 분이 있고 그러면 분명히 그 지역에 대한 자부심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럼요. 예. 이번에 이 부산시에서 어떤 자료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부산의 16개 구구민들의 어떤 지역에서 좀 더 자부심을 느끼는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자료였습니다. 이 부산시 균형 발전을 위한 불균형 실태 분석, 이 지표 개발이 가져온 의미를 오늘 짚어보고자 합니다. 부산시의 균형 발전이라는 일단 배경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역의 불균형 실태를 분석했다는 그런 의미 두 가지 의미에서 좀 강조를 할 수 있겠네요. 네,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부산시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함께 조사를 했는데 이 균형 발전을 위해서 총 4개 영역, 28개 불균형 실태 분석 지표를 개발을 해서 이 지표를 토대로 불균형의 정도를 측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부산광역시 도시균형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작년 4월에 개정이 됐는데 이 개정된 조례를 보면 도시균형 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조례 개정된 내용을 보면 여러 내용이 있는데 그중에 불균형 실태 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군 단위로 16개 구군 단위로 그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이제 매년 모니터링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처음으로 불균형 실태를 이번에 조사를 한 겁니다. 부산 시민들의 그런 삶의 질적 측면 이런 것들을 뭐 고려를 해서 진단하고 평가하는 게 목적이고 또 앞으로 이 지표 개발이 됐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해서 이 지표를 토대로 매년 이제 분석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중요한 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지역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라고 얘기는 해왔는데 이제 수치로 명확하게 드러나니까 그리고 이게 매년 관리가 된다는 것 자체가 부산시의 이제 균형 발전을 위한 그런 정책의 초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부산시 최초로 진행이 됐는데 먼저 화면으로 간단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함께 인구 활력과 산업경제, 주거생활환경, 교육, 문화, 복지 등 4개 영역에서 주민들의 생활 여건과 삶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인구 활력 분야는 강서구와 동래구, 기장군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산업경제 분야는 강서구가 높았습니다. 또 주거생활 환경은 해운대구, 교육, 문화, 복지는 금정구, 동래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종합적인 지표로 볼 수 있는 지역민으로서의 자부심은 해운대구가 가장 높았고 사하구가 가장 낮았다고 부산시는 설명했습니다. 시는 앞으로 불균형 실태 분석을 매년 시행하고 도시균형발전 사업의 성과를 모니터링해 지역 간 격차를 적극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 해운대 구민입니다. 저도 해운대 구민으로서 그리고 부산 시민으로서 네. 자부심이 높아요. 뭐 뿌듯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네.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지역민으로서의 자부심, 이제 박건수 팀장님이 해운대 구민으로서 1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2위, 3위, 4위, 5위가 어딜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이 해수동이라는 분식이 여기서 성립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예를 드리면서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저는 기장군이 네. 1위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기장군은 1, 2, 3, 4, 5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상하네요. 강서. 부산 진구 아닐까요? 진구 2위입니다. 3위 금정구. 안 들어갑니다. 이제 답을 공개하면 3위는 중구, 네, 4위가 수영구, 네. 5위가 남구입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저 지역은 조금 살기 좋지 않나?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자부심은 좀 달랐다. 이런 부분을 느낄 수 있는데 인구 활력 부분에서 보면 강서구, 동래구, 기장군, 연제구, 동구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요. 이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또 강서구가 높게 나타났더라고요. 세부적으로 우리가 좀 지켜보겠습니다만은 네. 편차가 상당히 심한 것 같고 네, 또 맞습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는 것도 있어가지고 이번 조사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뭐 이 조사 자체가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앞으로 대책이라든지 정책 방향을 세울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단순히 뭐 어느 지역이 높고 낮다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분야별로 지역들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이 지역의 이 분야는 왜 높고 어떤 지역에 왜 낮고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서 좀 정책을 조금 세워진다면 부산시 내에서도 좀 균형 발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분석 결과를 보면 이 분석 결과를 가지고 부산시는 서부산과 동부산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깨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 네 세부 내용을 보면 일관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조금 이 결과를 가지고 뭔가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좀 더 이 결과를 가지고 좀 더 뭔가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결과 보고서를 내년 4월에 내겠다고 한 부분이 공개하겠다고 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조사 결과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조사 분야들 어떤 식으로 조사가 되는지 좀 한번 살펴볼까요? 부산시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2020년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의뢰를 해서 인구 활력, 산업경제, 주거생활환경, 교육, 문화복지 4개 영역, 인구 증감률, 가구당 월 평균 500만 원 이상 세대 비율, 대기오염 지수, 공연장 및 경기장 수 등 20개의 객관 지표, 임금, 지역의 척도, 주거, 대중교통 환경, 여가, 의료 서비스 만족도 등 8개 주간 지표로 이제 시민 삶의 질을 평가하는 부분으로 이제 총 28가지의 불균형 실태들은 분석한 상태입니다. 일단 저는 이번 분석에서 가장 좀 눈길을 끌었던 게 객관 지표랑 주간 지표가 나눠져 있었던 부분인데요. 네. 일단은 그 의미 자체도 객관적으로 눈으로 드러나고 수치로 카운트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생각하는 게 어떤지 조사한 걸 좀 반영시켰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또 특히 결과로 봤을 때는
이 객관 지표와 주관 지표에서 같은 주제를 놓고도 차이가 벌어졌다는 부분에서 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구 감소로 제2의 도시 위치마저 위태로운 부산시. 한 해 동안 2만 7천여 명의 인구가 줄어든 부산의 인구 증감률 평균은 마이너스 0.8%로 16개 구군 중 강서구, 동래구, 동구, 연제구만 인구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도시 조성 등으로 강서구의 인구 증감률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영도구는 부산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했습니다. 동구의 경우 11년 이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19년 들어 증가세로 전환되며 1,300여 명의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영도구와 중구, 동구, 서구 등 원도심이 타 지역 대비 월등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강서구는 고령 인구 비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부산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곳도 강서구로 1.6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평균 출생률 0.89명에 2배 가까운 수치를 보였습니다. 인구 증감률과 순 이동 인구, 고령 인구 비율, 합계 출산율을 종합했을 때 부산에서 인구 활력이 높은 구는 강서구와 기장군, 동래, 연제, 동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강서구하고 기장군 같이 새롭게 오랫동안 개발돼 왔던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외곽에 이 지역이 이제 새로운 인구가 모여들면서 아이도 많이 낳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인구 활력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도심지 내에서는 동래구, 그다음에 연제구, 동구 같은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과정을 통해서 또 인구들이 유입되고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 자료를 보면은 지금까지 사실 부산 기자회견에서 여러 가지 분야를 많이 다뤘지 않습니까? 인구, 경제, 뭐 문화에 대한 얘기도 했었는데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좀 많이 반영이 돼 있는 것 같고 수치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부산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이 사회적인 문제를 이 데이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이 끝판왕인 지표가 아닌가 싶은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데 어떤 지역에서 인구가 막 너무 줄어드는데 뭐 특히나 그 지역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 임금 만족도가 낮게 나왔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부분을 이제 높이는 어떠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인구가 늘어나는데 의료 서비스 만족도가 낮다 이렇게 한다면 이제 의료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어떠한 정책을 또 발굴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시행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데이터가 아닌가, 근거가 되는 자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해 주셨지만 객관적인 그런 지표도 있지만 주관적인 그런 지표도 있었잖아요. 네. 그중에서 임금 만족도라든지 대중교통에 대한 이제 만족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특히 이 임금 만족도의 평균 점수가 다른 부문의 만족도에 비해서 좀 낮게 나타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 대중교통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구군별로 굉장히 그렇죠. 다르게 느끼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얘기했던 그 주거 생활 환경에서 특히나 해운대하고 원도심의 차이가 좀 극명하게 나타났는데 네, 맞습니다. 이건 또 안수민 기자가 좀 취재를 진행했었잖아요. 눈에 띄는 부분은 이 같은 객관 지표가 낮아도 이 시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주관 지표가 높은 지역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영도구의 경우 주민들의 주거 생활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16개 구군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치로 보면 주관 지표가 객관 지표에 비해 4배 높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은 다양합니다. 부산시는 지하철이 없어도 버스나 마을버스 노선이 촘촘하게 연계돼 대중교통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고 지역에 오래 거주한 사람이 많은 것을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열악했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이 한몫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영도는 옛날부터 이거 비란 시대부터 오래 어르신들 살고 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도로 계획이 안 돼 있고 하다 보니까 도로가 많이 이제 이번에는 재수도 많이 해가지고 도로를 많이 확보했고요. 빈집은 이제 이거 척을 하다 보면 마을 주차장이든지 터파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도 확보되는 것 같고요. 네, 지금 방금 제 리포트 보고 오셨는데 제가 이때 당시에 객관적인 시각에서 봐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다가 중구랑 영도구 지역에서 도시재생을 좀 총괄하고 계신 교수님 한 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가 다른 부분이 저는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그게
이 주관적 지표에 대한 어떤 조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 뭐 예를 들어서 감천 문화마을 같은 경우에도 겉으로 보기에는 도시재생 사업이 상당히 성공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죠. 그 일부 외부에 있는 관광지를 제외한 좀 내부로 더 들어간 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거주민들이 그곳을 떠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집이 뭐 팔리지 않아서 못 나간다든지 그리고 생활 형편이 이 집을 팔고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 많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단순히 눈으로 보이는 이 결과만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주간 지표 같은 경우에는 왜 이 결과가 나왔는지 조금 더 좀 깊이 있는 인터뷰 취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또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겠네요. 지금 보니까 아까 이제 영도구의 객관 지표가 상당히 낮고 주간 지표가 높다라고 했는데 수영구도 지금 같은 상황이고 네. 중구 같은 경우에는 객관 지표는 높은데 주간 지표는 낮은 이런 이제 좀 비슷하게 가는 게 아니라 상반되는 이런 결과들이 나와가지고 교수님이 지적하셨던 그런 신뢰도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사무처님 어떻게 보세요? 이런 것들이 이번 조사 하나만 가지고 부산이 이렇구나라고 평가를 하기는 좀 한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조사 끝난 거를 발표해놓고 내년 4월에 결과 보고서 올린다는 건 상당한 텀이 있거든요. 6개월 이상의 보정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이건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인구활력 종합지표에서 영도군의 1위입니다. 제일 낮은데 말이죠. 근데 여기서 상당 부분 또 좋은 지표가 나왔다는 것은 사실 앞뒤가 안 맞거든요. 사하구도 객관 지표 14인데 주간 지표 1밖에 안 나옵니다. 이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런 격차가 나는 부분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만 이 조사 취재 자체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지표를 개발을 했고 지속적으로 그 조사를 하게 된다면 데이터가 누적이 될 거고 그걸 토대로 빈틈없이 좀 사업 계획을 세운다면 훨씬 좀 균형적으로 좀 양극화가 해소되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 자료 내용을 많은 부산 시민들께서도 궁금해하실 텐데 부산시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이 자료 검색해서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부산시의 불균형 실태 지표 개발 자료 가지고 좀 얘기를 해봤었는데 기자들의 말말말로 정리를 좀 해보죠. 저는 그 불균형 실태 분석 지표의 개발은 현장에 반영이 제대로 돼야 의미가 있다. 실제로 지역에 제대로 반영이 되고 우리 지역민들의 삶이 나아졌나? 물음표 많이 다실 것 같아요. 현장에 제대로 정책 반영되길 좀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부산의 균형 발전을 위한 불균형 실태 분석 지표의 개발은 의외의 결과다. 결국 주관적인 그 지표의 하나인 그 자부심 분야에서 우리가 흔히 아는 해수동과는 다른 순위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의외의 결과다라고 봅니다. 그 의외의 결과에 맞는 부산시의 의외의 정책이 나올 때다. 라는 점에서 의외의 결과다라고 정리해 봅니다. 네, 안수민 기자는 어때요? 저는 참 잘했어요. 도장을 꽝 찍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도시 균형 발전을 하겠다는 정책은 항상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누가 이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도시 균형 발전 계획을 수립하느냐라고 따졌을 때 제대로 된 근거를 대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런 지표가 개발됐고 이게 지속적으로 진행이 돼서 누적이 된다면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시도 자체에 대해서 저는 참 잘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부산시 균형 발전을 위한 불균형 실태 분석 지표의 개발은 방향타다라고 하고 싶은데요. 배에서도 이제 방향타를 돌리면은 어쨌든 방향 바뀌지 않습니까? 가다가 또 항로에서 조금 벗어나면 다시 또 조정을 해서 원래 항로로 돌리곤 하는데 아마 이번 조사가 100% 정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또 내년 조사가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렇게 반복하면서 뭔가 정책의 방향성이 조금씩 어긋나 있으면은 다시 원래 자리에 돌려서 그렇게 주민들이 원하는 필요한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그 초석이 되는 자료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부산 기자회견에서는 부산의 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불균형 지표들, 그런 조사 결과들을 좀 놓고 살펴봤는데 다들 테슬라 알고 계시죠? 네.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술을 막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서 가지고 있는 그런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는 테슬라조차도 아직까지도 연구하고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까? 네. 정확한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아마 그런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좀 더 정확하고 명확한 그런 방향성이 정해질 것 같고요. 그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부산 시민들의 삶의 질이 좀 더 높아지는 그리고 상향 평준화되는 그런 날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기자회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